왜 선고일 예고조차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법 쪽에서는 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다 이제 꼼꼼하게 그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의 그런 온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면 있고. 그거는 이미 결론은 내놨지만 그 결론을 표현하는 걸 더 꼼꼼하게 쓰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이 결론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결과가 심판 결과가 의견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역시도 지금 재판관들끼리 그 결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또 다른 뭐 그런 추측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의견 자체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의견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또 어떤 재판관은? 네, 그래서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근데 것이다. 셋 중에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예산으로도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 예. 실제로 보면은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그 경찰 기동대의 초과 근무 시간과 비용이 2배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84억을 지출했는데 올해 1월에는 167억 원. 딱 2배입니다.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동안에 정말 5,462개의 부대에다가 병력이 거의 32만 경찰 그 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동원이 됐다는 거죠. 저는 초기부터 너무 그 문영배 그 대행이 뭐 초치기까지 하면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어떤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볼 것도 없이 뭐 8대0 뭐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뭐 3월 초에 된다, 뭐 3월 14일 된다 할 때 저는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4월 18일 날 문영배 대행이 퇴임하는 어떤 날짜이기 때문에 빨리 그 문영배 대행이 선고일자를 좀 잡아야 된다.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도 뭔가 위력 시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정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사면 우리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샌드위치에 우유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꺼내는지 바로 아시겠죠, 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예고 오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4월로 넘어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영상에도 확인해 봤지만 찬반 주장을 하면서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도 굉장히 힘드는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경찰과 관련된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울 기동대 초과 근무 시간 작년 1월과 1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한 달만. 초과 근무 시간이 보면은 뭐 54시간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올해는 100시간이 넘어간답니다. 지금 초과 근무가. 계속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요. 엄청난 피로도일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파견을 보잖아요, 기동대원들. 그럼 이 기동대원들은 여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숙박비로만 3월 23일까지 13억 넘게 들었대요. 근데 올해 편성된 국내 여비의 77%를 이미 써버렸답니다. 숙박비로. 연초거든요, 지금. 아직 3월 안 끝났거든요. 근데 77%를 썼답니다, 예산에. 숙박 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좀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현영 전 의원님. 사회적 비용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정말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예산으로도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 예. 실제로 보면은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그 경찰 기동대의 초과 근무 시간과 비용이 2배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84억을 지출했는데 올해 1월에는 167억 원, 딱 2배입니다.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비상계엄이 발생하는 동안에 정말 5,462개의 부대에다가 병력이 거의 32만 경찰 그 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동원이 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또 지역적으로 지금 제주도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순회로 이렇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오시면 숙박비. 아까 그리고 숙박비 소개했어. 숙박비. 예, 초과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도 상당하고요. 원래는 한 달 초과 근무 시간 그 시간이 134시간 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한 해제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이 기동대 부대 동원이 필요할지 예상이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안국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100m 정도는 진공 상태로 계속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이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 들고 아까 그래서 70% 이상의 예산을 지금 벌써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숙박 여비 예산 중에서 70% 넘게 썼대요 이미. 지금 3월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끝나면 4분의 1 정도 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25% 정도 해야 되는데 벌써 3배를 썼다고 하니까 이 사태가 빠르게 또 끝나야 되는, 특히 지금 산불 때문에 경찰 동력, 군 동력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저는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쯤 나올 거라고 계속 전주에 예고했는데 안 나온 거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여비를 뭐 벌써 70% 쓴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수정 예산을 하면서 이제 특갈비까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갈비가 바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이제 특갈비마저 없죠. 그래서 뭐 추경을 뭐 조만간 편성해야 되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 비용이 뭐 경찰에 관련된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그렇죠. 탄핵 찬성 찬반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까지 하면 사실 주말마다 집회 때문에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것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근데 주말마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또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밤을 새우고 또 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참 많은 어떤 분들이 모여셔서 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은 사실은 추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기부터 너무 그 문영배 그 대행이 뭐 초치기까지 하면서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어떤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볼 것도 없이 뭐 8대0 뭐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뭐 3월 초에 된다, 뭐 3월 14일 된다 할 때 저는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4월 18일 날 문영배 대행이 퇴임하는 어떤 날짜이기 때문에 빨리 그 문영배 대행이 선거일자를 좀 잡아야 된다.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선거 날짜를. 근데 오늘도 예고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야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요. 이게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별개 의견을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나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물론 이거는 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작한다거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몰아간다거나 한다면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뭐 빨리 좀 내놔라 결과를. 물론 이제 각자가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 같거든요. 서정민 변호사.
왜 선고일 예고조차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법조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조금 난무하고 있긴 합니다. 추측이 난무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다 이제 꼼꼼하게 그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의 그런 온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면 있고. 그거는 이미 결론은 내놨지만 그 결론을 표현하는 걸 더 꼼꼼하게 쓰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이 결론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결과가 심판 결과가 의견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역시도 지금 재판관들끼리 그 결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네. 그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건데요. 지금 추정이.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다른 뭐 그런 추측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의견 자체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의견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또 어떤 재판관은. 네, 그래서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근데 것이다. 셋 중에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냥 추정만 또. 아니 저는 법조계 분들은 또 어떤 뭐 이렇게 들으신 게 있나 했는데 그냥 추정만 다들 하고 계시는 거. 정치권도 추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금 여야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 매주 금요일쯤 아니냐 했지만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 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좀 설명 좀 할 내용이 그림으로 좀 담겨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그때 당시 2017년 3월 10일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퇴임 3일 전에 선고가 나온 거예요. 아, 이제는 이걸 따져보고 있군요. 이걸 따져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언제쯤이라는 걸 계산했는데 지금 늦어지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퇴임 사흘 전에 선고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4월 18일에 퇴임하는 재판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따져본다면 사흘 전? 그러면 4월 중순이 됩니다. 14일이냐? 15일이냐? 16일이냐? 아니면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보다 앞선 거는 4월 11일. 더 앞서면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4월 4일.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서정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따져본다면 4월 중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겁니까? 저 가장 맨 밑에 있는 4월 14일에서 16일 정도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뭐 어느 일정이나 가능성은 크고 작든 다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정면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당시에는 그래도 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 어쨌든 선고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상당히 이제 촉박하게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이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까지 선고를 해야만 했던 그 전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민 변호사는 언제쯤 날짜로 추정이 됩니까? 아, 네. 이 매주 이제 질문을 똑같이 듣고 네. 똑같이 제가 대답을 매주 드리는 것 하는데 같아요, 지금요, 질문을. 네,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로 또다시 의견을 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4월 4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네, 그래도 지금 시점이면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이런 좀 분열적인 상황이 또 한 주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서 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는 4월 4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참 예상하는 날짜가 다양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오늘도 뭐 이 주장을 내놨어요. 빨리 임명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란 수계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 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수호이며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 당장이라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마은혁 미임명,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쟁의, 한덕수 총리를 향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우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임명을 좀 안 하는 걸 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소정민 변호사 짧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이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똑같은 사안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최상목 권한대행 사례에서 그것 자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은 바뀌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속보, 두 번째 속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가처분 신청 제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예. 현재 이제 한 총리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으니 그렇다면은 내용을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임시로 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 그럼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거 받아주면은 임시로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긴 한데 앞서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부분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지위를 자기들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예. 사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한번 반복하긴 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신청을 인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약간 압박 효과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발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